주말에는 휴식을, 주말 스포츠 어드밴티지.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2부 촉설 예언자들 시작합니다. 네, 주말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 예감의 촉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척으로 보는 미래 예측쇼 함께 해주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되고 예능되는 얼굴 천재 김동환 위원. 네, 그리고 머리 대고 축구되는 인맥 천재 문성환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네. 엄청난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본방 시간에 뭐 SNS를 통해서 반응이 너무 많았고 일일이 답을 다 못해줬어요. 네네. 네. 댓글이 좀 좋은 게 많아요. 뭐 너무 분석이 좋다. 네. 잘생겼다. 그리고 그리고 뭐 거의 알파고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현 너무 잘난 체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무리연님 댓글은 뭐 이런 거예요. 뭐 브라질 유학하라고, 그죠? 중국 졸부 아닌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중국 졸부가 생겼나요? 제가 좀 악플들이 많긴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영 씨도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저분은 마네킹인가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예. 오늘은 좀 얘기합니까? 오늘은 축구 전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예. 얘기할게요. 오늘 좋습니다. 한번 예.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저번 방송에 제가 오늘 다 맞췄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다 맞췄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와포드부터 해서 똑바로 해라 니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다 맞췄다는 거. 원래 뭐 예, 예. 첫 끝발이. 어쨌든 좀 화제의 프로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행복하게 주말 스포츠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두 분 오늘도 많은 활약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의 전략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먼저 12월 넷째 주말 EPL 경기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28일 토요일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맨시티 경기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 브라이튼 대 본머스, 뉴캐슬 대 에버튼, 사우스햄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 와포드 대 아스톤 빌라, 노리치 시티 대 토트넘, 웨스트햄 대 레스터 시티, 번리 대 맨유, 그리고 아스날 대 첼시, 리버풀 대 울버햄튼, 마지막으로 맨시티 대 셰필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2위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맨시티와 그리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울버햄튼의 대결입니다.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네. 네. 네, 문현님. 네. 자, 우선 울버햄튼이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골에 히메네스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값진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즌 7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울버햄튼이 사실은 조금은 어려웠었던 노리치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선 중위권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6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은 중원에서 이 패싱 타임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운영 전반전을 좋지 못했습니다만 후반전에 히메네스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피니시를 끊어줬다는 것이 울버햄튼이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울버햄튼 뭐 초반에는 뭐 강등 위기까지 갔었어요. 승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6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감독의 능력도 인정을 받고 네네. 있고 또 거물 에이전트 조르지 멘데스의 선수들이 소속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강한 팀으로는 거듭나고 있지만 이제 박싱데이 기점으로는 네네. 늑대가 이제 개로 약간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점점점. 네. 말씀드리면서 맨시티 좀 말씀드리면 맨시티가 레스터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네. 정확했습니다. 한 골 실점하지만 승리한다는 분석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역시 맨시티는 역시 스쿼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박싱데이 때 경기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그 뎁스가 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역시 2위 자리가 지금 승점 차이 1점 차를 좁혔어요. 맞아요. 리버풀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뭐 그 전반기 순위 경쟁은 정말 뭐 치열해지고 있는데 1위 그 리버풀을 제하고는 뭐 자고 나면 순위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승점 49점으로 압도적으로 올 시즌은 달려가고 있고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레스터 시티와 맨시티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첼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토트넘, 맨유까지 이제 추격을 하면서 올 시즌은 무엇보다도 프리미어리그가 상당히 이제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 있는데 지금 승점이 어쨌든 맨시티는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이번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리버풀 11점 차지만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 맨시티가 만나는 팀과 겹칩니다. 리버풀이 이제 레스터 시티 만나고 울버햄튼 만나고 셰필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맨시티한테 에너지를 좀
쏟지 못했던 팀이 리버풀한테 쏟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팀들은 우승하면 막아보자. 어.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승점 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 의원님은 맨시티가 리버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님? 아, 요거 좀 저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고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 점차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예, 김동완 위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같이 갑니까? 예. 왜냐면 오, 지난 예. 시즌도 이제는 정확히 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 안 제가 그러셨잖아요. 아 저번에 많이 지난 혼나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무릎을 꿇고 봐야 될 정도로 예측을 한 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 예. 맨시티가 리버풀 우승 경쟁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시즌도 사실은 리버풀이 올 시즌 초 그러니까 1월 첫째 주까지는 순위를 1위로 타고 가다가 두 팀이 맞붙었을 때 1대1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가 4승 4무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사실은 지금 리버풀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도야, 예. 맨시티가 따라가고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취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동기부여, 우승을 하고자 하는 의지 모든 팀들이 강하겠습니다만 네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불 붙었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앞으로 쭉 그렇게 될 겁니다. 울버햄튼의 최근 성적이 어떻게 되죠? 네. 자,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사실은 이제 흐름을 타고 있고 지난 노리치 원정에서 경기력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최근 보시면 울버햄튼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올 시즌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아 무승부 많아. 지금 예. 18라운드까지 치른 결과 무승부가 무려 9경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순위를 지금 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울버햄튼이 박싱 데이를 지나면서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체력적인 관리, 전체적인 스쿼드 관리를 좀 하면서 네네. 순위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분석 좋아요. 자 우리 맨시티 성적표 좀 알려주시죠. 최근 성적. 맨시티는 사실 이제 맨유에게 맨체스터 더비에서 이제 패하면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만회하면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력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상자들이 이제 복귀 소식이 있거든요. 이제 아구에로도 어쨌든 벤치에 앉아서 다시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어쨌든 뭐 제주스의 득점포도 함께해서 이 득점포가 사실은 화려하게 살아나줘야 되는 게 맨시티의 이제 매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4위 싸움 경쟁에 뛰어든 울버햄튼인데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까지 뛰는 선수들이 많아서 체력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경기 라인업 그리고 전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유로파리까지 이제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한계가 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라인업을 예상을 해본 골키퍼의 파트리시우, 3백에는 사이스 코디, 도어트, 미드필드 라인에는 비나그레, 무티뉴, 네베스, 덴dun커, 크라우레, 최전방에는 쿠트론의 히메네즈가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오른쪽 측면에 있는 트라우레 선수가 지난 10월 6일 맨시티와 울버햄튼전에서 홈에서 맨시티를 2대0으로 잡았거든요. 이날 멀티골을 기록을 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치론적으로는 보시면 볼 점유율이 76대 24로 맨시티가 압도를 했고 전체적인 슈팅 숫자 우리 김동완 의원이 이런 수치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수치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맨시티가 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울버햄튼이 가져갔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번 경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힘들다. 예. 울버햄튼이 그 이제 황희찬 영입 소식이 있던데 황희찬 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늑대군단에 우리 또 황희찬, 황소가 들어가면 잘 어울려. 예, 잘 예. 어울리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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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잘 안 맞죠. 네. 자 우리 김 의원님, 네. 맨시티의 그 라인업과 전술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네. 일일이 다 라인업을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네. 키 포인트만 딱딱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이거 잘난 맛이거든요, 이게 또. 그럼요. 네. 터널 때도
응애를 굉장히 건방지겠다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데 죄송합니다. 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골키퍼라든지 수비 라인이라든지 미드필더 라인에서 미드필더 특히 보게 되면은 이제 로드리를 휴식을 약간 취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 베르나르도 실바를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전술을 운영했던 것이 레스터에 적중을 했고 실바가 패스가 좋아요. 그렇죠. 예. 예, 또 1대1 탈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와중에 이제 존 스톤스 중앙 수비수가 복귀를 합니다. 예, 그럼 복귀해서 수비 라인이 페르난지뉴가 이 바디에게 실점할 때도 보면 1대1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스톤스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이 견고해지고 이선 라인도 케빈 데 브라이너, 뭐 다비드 실바가 부상이긴 하지만 고루고루 기용할 수 있는 로드리가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에 좀 더 뭔가 체력적인 비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구에로까지 복귀했기 때문에 스코어 차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견고해지고 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잡았거든요. 그럼 두 팀이 맞닥뜨렸을 땐 누가 더 승리를 많이 가져갔을까요? 최근 뭐 5경기만 보시면 2승 1무 2패로 양 팀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성적도 보시면 맨시티가 울버햄튼에게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 이날 중요한 것이 박싱데이 기간에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우리 김동완 위원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구에로 선수가 또 복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강 활약이죠. 최전방에서의 득점포를 활약하게 이제 펼쳐주고 제가 지난주에 레스터시티를 언급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번복을 할게요. 네. 체력이 박싱데이 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할 건 해야죠. 그럼요. 솔직히. 예, 저도 적중력을 높여야 되지 아, 않습니까? 이분 개인기가 사과예요. 네. 울버햄튼이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세리백을 들고 나면서 사실은 파이브백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맨시티를 수비적으로 이제 수비 전술을 이제 펼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레스터시티 더 강한 수비력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힘듭니다. 이 재밌는 키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울버햄튼이 맨시티 만나고 이틀 있다가 바로 리버풀을 만납니다. 리버풀을 만나네요. 리버풀을 예. 만납니다. 유로파리그 베시타스전을 돌이켜보면 중앙수로 보는 덴동커를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면서 굉장히 견고한 수비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3백 형태가. 근데 너무 비슷한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과연 맨시티에게는 좀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100% 다 쓰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버풀, 자 1위 팀 한번 잡아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는 맨시티전에는 조금 밀리는 경기.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의원님 한 줄 평. 울버햄튼 이대로 안 돼요. 좋습니다. 이대로 안 돼요. 자, 우리 이 의원님 이거 어렵습니다. 네. 박싱데이 선빵은 울버햄튼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늑대군단 울버햄튼의 포효가 들려올지 막강하게 맨시티가 본격적으로 부활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맨시티와 일전을 치른 울버햄튼은 이틀 뒤에 리그 1위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상 울버햄튼의 이 스케줄이라고 하죠. 경기 일정이 박싱데이에서 제일 말 그대로 빡세요. 그렇죠. 네, 김동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버풀이 지금 클럽 월드컵까지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왔죠. 이제 아스톤 빌라에게 23세 이하 팀이 나가서 패하기는 했지만 지금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패 0자를 그리고 있는 팀은 유일합니다. 리버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래도 리버풀의 이 또 강한 클럽 감독이 그런 걸 선수의 응집력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뭐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당연히 울버햄튼을 이기죠. 압도를 합니다만 네네. 변수가 리버풀이 이제 두바이 클럽 월드컵을 다녀오면서 또 결승전 브라질의 강호입니다. 플라멩고. 브라질 안 가보셨죠? 김동훈 형 갔다 왔나? 예. 갔다 오셨나요? 반말이냐? 제가 여기서 브라질말 한번 해드릴까요? 해보십시오. 네. 한번 해주세요. 해보세요. 제가 욕을 너무 잘해서 하면 안 되고 네. 뭔지야 여러분 뚜두봉입니다. 우선 다시 이제 분석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전력상으로는 리버풀이 압도를 합니다만 클럽 월드컵을 다녀온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브라질 자랑 좀 그만하세요. 예. 우선 울버햄튼이 이제 체력적으로 두 팀 모두 박싱데이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건 두바이 클럽 월드컵에서 또 결승 연장전을 치르면서 혈투를 치렀던 리버풀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역시 사실은 뭐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네. 리버풀이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뭐 앞서고 있습니다만 또 변수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자, 그럼 울버햄튼전에 맞서는 리버풀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이 부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이 있군요. 중앙 네. 수비의 핵심인 이제 마팁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였던 파비뉴가 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 의원이 자꾸 브라질 얘기를 해갖고 잠깐 헷갈렸는데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의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또 연장까지 갔거든요. 마지막 이 결승전에서. 그래서 분명히 카타르에서의 요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로테이션이 불가피하겠죠. 샤키리 선수라든지 오리기 선수를 이 경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전체 전력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저는 이 울버햄튼이 뭔가 좀 승세를 조금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팀의 맞대결 전적은 어떻게 되는지 1위인 리버풀에게 일방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또 아이러니하게 울버햄튼이 리버풀을 2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3승 2패로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최전방에서의 압박도 상당히 좋았고요. 전체적인 패싱 플레이라든지 반대로 때려주는 오픈킥이라든지 최전방에서 피니시를 끊어주는 역할들이 상당히 좋았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상대전적으로만 보시면 뭐 박빙 이렇게 보여지곤 합니다만 저는 수치는 수치일 뿐 저는 리버풀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을 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이게 리버풀의 스펠링이 L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L? 네, 그 L 0에서 1로 바꿔주는 팀이 울버햄튼이다. L 이제 루즈 패배가 이제 L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0에서 1로 바꾸는 건 늑대들이다. 감탄입니다. 일단은 좋아요. 예. 좋아요. 지금은. 네. 어떻게 괜찮죠, 이 정도면은? 예. 네, 괜찮습니다. 감흥이 없네요. 자, 문 의원님. 네. 전 한 줄 평을 하자면 이날 리버풀이 승리를 하면서 우선은 뭐 레스터와 맨시티 추격하는 팀들에게 한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너넨 절대 안 돼. 셉니다. 세요. 요즘 뭐 표본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두 위원님의 분석과 예상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울버햄튼에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풀이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또 연장전까지 갔는데 사실 언급은 안 해주셨는데 카라바오 컵도 있었어요. 물론 버리는 카드긴 했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거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이 승리를 할 거라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문 의원님 말에 좀 약간 공감을 합니다. 자, 저도 매너가 축구를 만든다. 예의 없는 리버풀 개 섞어라. 요 한마디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1위 리버풀이 무난하게 승점 50점 고지에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울버햄튼이 승점 30점 고지에 올라서면서 4위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지 벌써부터 흥분이 됩니다. 네. 맨시티는 울버햄튼과 일전을 치른 후 이틀 후에 셰필드와 만나게 되는데요. 셰필드의 최근 성적은 어떻습니까? 셰필드는 정말 올 시즌 돌풍의 팀입니다. 돌풍이야.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의 팀을 이제 두 팀 꼽자면 레스터 시티와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아닐까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전체적으로 7승 7무 4패, 22득점에 16실점. 더군다나 더 재미있는 부분은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팀은 단 두 팀. 리버풀과 시빌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단 무승부가 많긴 합니다만 3승 6무로 시빌드에게 7실. 공수 밸런스가 워낙 잘 맞기 때문에 이 셰필드는 홈에서도 강합니다만 원정에서는 확실히 전술 전략을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카운터택의 속도를 높이면서 이 미드필더 라인,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를 가담해주는 능력, 또 볼을 빼앗았을 때 빌드업하고 다시 또 뺏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가 승격팀이잖아요. 그렇죠. 제2의 레시티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이 팀이 이제 옵타의 객관적 기록 보면 뛴 거리가 이 상위권에 들어가요. 5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많이 뛰는 축구로서 이제 강팀을 괴롭히는 팀인데 그만큼 이제 지표도 5위까지도 승리에 한번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리그에서도 맨시티, 리버풀 14골 실점할 때 그 당시 16골 실점으로 가장 적은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력이 견고하다 그러는데 그 화이트보드에 이제 감독들이 선수 선발 라인업 적잖아요. 근데 이 팀은 유성 매직으로 적어놨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고종이구나, 완전. 백스리 형태에서도 계속 일관적이고 미드필더 공격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이 박싱데이 때는 이제 한 번은 좌초를 만나는 거죠. 암초를 만나서. 그리고 바시암 선수도 30대가 넘어가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플렉 선수가 중앙미드 복귀를 해서 미드필더 운용에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너무나 일관적입니다. 너무나 일관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셰필드의 라인업과 전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셰필드는 이제 3백을 주로 서는 팀이고요. 그래서 수비할 때는 이제 양쪽에 사이드 백자원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5백을 형성해 주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노우두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우선 일선에서 어느 정도의 커팅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예, 원정에서 패배가 없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과연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박싱 데이 때 예, 다운을 예,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올 시즌 정말 끝까지 동화를 써내면서 돌풍의 주역이 될 것인지는 이 선수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전방에 이제 맥골드라든지 맥버니 선수도 최근 예, 득점력을 가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3호의 전술이 과연 이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셰필드 뭐 우승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우승- 동화 같은 일이지만 예, 동화는 예, 동화일 뿐이고 예, 우승은 사실은 레시티가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지금 순위로서는 사실상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 승격 팀이기 때문에 이제 유로파 리그 진출권 이 정도는 예, 노리지 않을까. 자, 그럼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어떻게 되는지 맨시티가 승리를 더 많이 챙겨갔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 뭐 2승 2무 1패, 수치는 수치일 뿐이에요. 맨시티가 근소하게 예, 앞서 나오고 있지만 우선은 예, 지난 2008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예, 기간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다, 이거는. FA컵에서 셰필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수치는 워낙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전혀 지표상의 수치는 없다고 보고 전력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수비력은 상당히 강합니다만 이번 주 저의 컨셉은 수비력은 예, 조직력이 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박싱데이기 때문에요. 네네. 맨시티의 예, 공격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맨시티 쪽으로 좀 가시는 거죠? 맨시티 쪽으로 예, 갑니다. 예, 섣불리 예상하는 않겠습니다. 떨지 말고 예, 편하게 하십시오. 네. 맨시티가 워낙 예, 왔다 갔다 하시네. 예, 아구에로 선수도 복귀를 했고 그렇죠. 워낙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전방 압박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예, 레스터를 잡을 때도 이 전방 압박에서 레스터 시티가 당황을 하면서 미드필드에서 전혀 손을 못 썼거든요. 그렇죠. 이날 경기도 과연 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맨시티 들습니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쏠린다. 아니 맨시티가 예, 이길 것 같습니다. 좋아요. 확정을 졌습니다. 예, 우리 김 위원님. 아니요, 맨시티가 이길 것 같습니다. 힘내요. 예. 자, 네. 네, 어떻게, 뭐 네. 문희은 아주 객관적으로 준비를 많이 이거 해왔어요. 괜찮았습니까? 빨간 편 많이 써놨네. 아무튼, 좋아요. 예. 준비 많이 했거든요. 셰필드가 실점은 두 번째로 적은 팀이지만 득점은 18골. 그러니까 너무나 저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차도 말씀드린 박싱데이 때는 어쨌든 체력으로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득점력으로 앞서 있는 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맨시티가 사실 리버풀 추격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내려서는 팀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확실히 왔기 때문에 셰필드가 맨시티에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이날도 맨시티의 승리가 저는 예상이 된다. 뭐 골 차이는 뭐 한 골 차 아니면 두 골 차, 세 골 차 어떻게 보십니까? 셰필드가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네.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한 골 차 싶습니다. 정도?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갑자기 저요? 예, 예. 네. 저는 맨시티가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시티가 사실 스쿼드가 너무 두텁잖아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팀은 강팀이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셰필드. 예. 또요? 또? 예. 1대 0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이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부터. 아, 셰필드 여기서 얘기하니까 지금 떨려 또. 내가 축구 동자야. 다 맞췄다. 네. 예. 이제 패비 각성했다.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비 각성했고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맨시티에게. 네. 시작이다. 자,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원정에서 강하고 수비 조직력은 좋습니다만 우선 한 줄 평을 해드리면 막을 테면 막아봐. 난 넣겠다. 리그 최다 득점을 오고 있는 맨시티. 요 창이냐 아니면 수비 조직력을 이끌고 있는 셰필드의 방패냐.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한번 경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경기는 런던의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이 라이벌이에요. 방송에서 사견을 치지 마세요. 네? 예. 너무 첼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토트넘 경기 보셨잖아요. 예. 좀 우리 아픔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퇴작을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예, 네. 아스날이 좀 힘들죠. 10위권 밖으로 박싱데이 이전에 밀려나기도 했었고 또 감독도 바뀌었고 에버튼전에는 또 어린 선수들 나와서 졸전을 했고 뭔가 이 지금 벵거 감독 이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네. 선수 영입을 또 해야 되긴 하지만 아르테타 그래도 아스날에서 활약한 바가 있고 아스날의 철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런 부진을 갑작스럽게 바꾸기 힘들겠지만
이 경기부터 뭔가 바뀜이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새 감독을 선임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자, 아무래도 뭐 워낙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 감독을 바꾸면서 이제 강수를 띄웠던 이제 아스날인데 우리가 또 김동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날 경기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2%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두텁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에버턴 홈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에버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팀이거든요. 올 시즌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올 시즌 이상하리만큼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이 킬패스라든지 최전방에서의 피니시를 찍을 수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네, 첼시가 다시 이제 빠른 압박을 하면서 또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수비부터 빌드업을 하는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어떻게 선수진이 구성이 될까요? 선수진 구성보다는 일단은 첼시가 토트넘에게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중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네. 아무튼 첼시가 젊은 선수 로테이션, 그러니까 선수들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네. 박싱데이가 있을 때는 선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때도 쉬었던 선수들이 나와서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 또 플리시치가 쉬었기 때문에 또 잘해주고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토트넘은 좀 손흥민 선수의 퇴장 때문에 많은 국내 팬들이 아쉬워했지만 또 첼시 팬들은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 어쨌든 첼시가 다시 한번 요 어렵다가 흐름을 반전시켰기 때문에 요 박싱데이 때는 첼시를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네. 이거 넘어지다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너무 퇴장 과학화다 이런 글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사실은- 선수였으니까. 네. 예, 제가 뭐 지난주에 토트넘이 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제가 자신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또 감까지 좋아한다고 해서 감까지 발동을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사실은 좀 안타까웠어요. 발 올리고 이게 고의가 어떻게 보십니까? 딱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행동은 손흥민 선수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욱한 거야? 예, 욱했는데 퇴장감이에요, 그거는? 그걸 끝까지 보시면 전반전에 워낙 경기력이 토트넘이 좋지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단 몇 번 갔습니까? 손흥민 선수 슈팅 한 번 했는데 짜증이 나서 순간 욱하는 상황에 본인도 모르게 하고 아차한 거죠. 그러니까 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예. 게 예. 퇴장감이에요. 예. 저는 그 양발을 봤을 땐 경고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경고로 가야 저는 되는데. 생각합니다. 퇴장으로 갔습니다. 웬만한 선수들이 그 정도 억울해하면 의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김동완이 너무 국내 팬들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댓글 달려서 해줘.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 저도 솔직히 손흥민 좋아해요. 브라질 사람 아닙니까? 아, 저 브라질 사람 아니죠. 반면에 첼시는요 무리뉴 더비 토트넘과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부진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네. 네, 그렇죠. 예, 첼시가 사실은 이날 토트넘이 저는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패기와 노련미 대결에서 전체적으로 전술 변화가 스쿼드 변화가 없던 토트넘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하지만 워낙 준비를 잘 해나온 램파드 감독이었습니다. 저도 이날 경기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전방에서의 압박이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도 맞아요.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상대 수를 읽고 전체 경기 운영하는 능력이 이 토트넘 선수를 당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맞아요. 네. 우선 윌리안 선수가 정말 좋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또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멀티골을 기록한 첼시가 원정에서 어려운 값진 승리를 따내면서 우리 또 김동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박싱데이 때 저도 눈여겨보고 싶은 팀입니다. 이날 외질이라든지 이런 선수 돌아오면서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라운드 내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건 나이가 있던 선수건 뭐 베테랑의 이름값이 있는 선수건 간에 뭔가 아르테타 감독 철학에 맞는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박싱데이 첫 경기 끝나고 이제 첼시 강팀 만나고 중요한 건 다음 경기 맨유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경기 에너지를 다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스날이 현지를 직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르테타 감독은 백3로도 전향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지금 형태에서 내려섰다가 역습형으로 갈 수 있는 전술적 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스날의 변화는 이 첼시전부터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축구 팬으로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에서 이제 코치로 있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바로 옆에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 선수들에게도 패싱 축구를 시킬까요? 그건 안 되죠. 맨시티의 자원이 없죠. 아스날에. 맨시티는 그 철학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원을 하나하나 돈을 투자해서 데려왔고 아스날은
급한 대로 불 끄자 해서 데려온 선수가 페페인데 부진하죠. 라카제트 데려왔을 때 별 활약 없었죠. 오바메양 겹치는데 데려왔죠. 그러니까 공격직만 좀 포화 상태고 가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 미드필더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형태에서 맨시티 전술을 적용한다?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아르테타가 모에스 감독 시절에 에버튼 전술을 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뛰면서 측면을 이용하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두 팀의 맞대결에선 어떤 팀이 더 승리를 많이 챙겼을까요? 이 지금 최근 유로파리그까지 보게 되면 이 아슬아슬합니다. 첼시가 이 유로파리그를 승리했는데 리그에서는 또 아스날이 승리를 했고 홈에서 좀 팀들이 강해요. 전체적으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 중간에 없죠. 최근 경기는 뭐 챔피언스컵, EFL컵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리그에서 좋지 않은 반전을 꾀한 첼시냐 아니면 감독 교체로서 아르테타가 새롭게 뭔가 변화를 줄 것이냐 이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꼭 단기 토너먼트의 결승전처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네, 저도 좀 의견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선 뭐 수치로만 보시면 홈 팀들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더 재밌는 것은 득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량 득점들이 양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양 팀 토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득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고 받는 경기, 그러니까 박싱데이. 저희가 뭐 아까 우리 크리스마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박싱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박싱데이 서로 치고 받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복싱으로 또 갑니다. 복싱. 와, 예. 많이 따가네. 주워 먹기 잘합니다, 우리 문 의원님이. 감이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감이. 네네. 감 살려야 됩니다. 진짜. 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예상 한 줄로 정해보면 우리 김 의원님. 네. 벵거 시절에 아름다운 축구가 있었는데 그 아스날의 아자가 이게 아름다울 아자 한자로 진짜 있거든요. 네, 아름다움은 졌지만 날은 다시 세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인입니다. 네. 축구계의 시인입니다. 문과 나왔습니다. 역시. 아까 아슬아슬 이것도 괜찮거든요. 네. 좋았어요. 자, 문 의원님 좀 많이 좀 초조해 보이십니다. 자, 제 한 줄 평 앞에서 워낙 강했는데 네. 우선은 뭐 자꾸 나를 평가하지 마. 승부가 나면 좋겠습니다만 한 줄 평은 치고 받아라 보는 면에서는 편히 보겠다. 누구 쪽으로? 저는 이날 경기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로 갑니다. 자, 어떻게, 뭐, 워낙 팬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당연히 첼시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대 몇으로? 런던 라이벌 아니에요. 첼시가 이깁니다. 토트넘 경기 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팬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두 분의 한 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통의 명문 아스널이 부활하길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좀 주면서 아스날 이기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스널과 첼시 어느 팀의 발끝에서 골이 더 많이 터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로 보는 미래 예측쇼 MCN 촉설 예언자들 끝까지 촉 세우고 감 잡아주신 김동환 위원, 문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예, 최고예요. 네. 네,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도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최고입니다. 예. 아유.